치료하는 거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를 우리가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. 한쪽은 치료하는 과정의 위험성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해서 장애가 생기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분도 있어요. 보통 한 90년대 나온 문헌이긴 한데 그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문헌에서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를 치료할 때 부작용률을 되게 한 5% 정도로 언급을 해요. 그 중에 1%는 사망률이고요. 이제 그런 정도로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를 치료하는 과정은 위험도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특히 우리나라는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거의 한 1% 이내 정도의 그런 부작용률을 갖고 조선 치료를 하는데 요건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좋아져 있고 사실은 엉뚱한 얘기지만 뇌혈관 질환 치료율은 지금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좋아요. 그런다 하더라도 최소한 1%라도 치료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치료 과정의 위험도랑 비교해서 그냥 놔뒀을 때가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우리가 추정해 보는 거예요.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그런 걸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. 되게 이제 뭐 위치나 크기나 모양이나 가족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위험도가 높다 낮다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험도가 그냥 놔뒀을 때 이분이 평생 감수해야 될 위험도가 치료 과정의 위험도보다 훨씬 높다. 그러면 치료를 요걸 감수하면서 요걸 하는 게 맞는 거고요. 만약에 치료 과정의 위험도에 비해서 그냥 놔뒀을 때 위험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굳이 위험한 치료를 권해드리지 않는 거죠. 나이가 또 중요해요. 왜냐하면 동맥류가 일반적인 동맥류는 1년 안에 터질 확률이 1% 내외, 적으면 뭐 한 0.5% 이 정도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분의 현재 나이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분이 평생 감당해야 될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 문제, 그 다음에 파열 가능성 문제, 치료 과정의 부작용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가 됩니다. 그럼요.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8, 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도 그 크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미국 쪽에서 나온 연구에서는 7mm 이하는 거의 안 터진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이상한 게 터져가지고 저희가 밤낮 보는 동맥류가 7mm 이내가 굉장히 많거든요. 거의 70% 이상이에요.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조사를 했고 저도 이제 분당에 있을 때 한 5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해봤는데 한 5mm 이하만 돼도 1년에 한 0.5에서 0.6% 터져요.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크기가 커지면 직경이 커지면 그 커지는 거에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비례해서 파열률이 높아져요. 그래서 크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파열을 결정하는 그런 위험 인자입니다. 풍선 일부가 꽈리처럼 이렇게 점점 풍선처럼 커지는 게 동맥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안 터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 대부분의 동맥류는 거대 동맥류들 빼놓고는 뇌를 압박하지 않아요. 그래서 증상이 없어요. 그래서 동맥류 자체를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터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래서 지금 고전적인 치료 방법은 동맥류의 목 부분을 이렇게 집게로 잡아버리는 그런 수술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였고요. 그러다가 한 90년 말부터 이걸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통해서 기구 및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안을 그냥 꽉 채워버리는 치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제 이 치료가 두 가지 큰 장점을 갖고 있죠. 하나는 치료 과정이 환자한테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덜 괴로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술에 비해서는 그 당시 수술에 비해서는 합병증이 좀 낮았어요.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채우는 치료가 굉장히 그 이후부터 이제 확산이 됐죠. 근데 뭐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. 고일 색전술이라는 거는 뭐 흔히들 또 시술 치료라고도 그래요. 그 다음에 이제 크립 결찰술을 그냥 수술 치료라고 간단히 얘기는 하고요. 사실 수술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거의 99%
등부결자술, 크립결자술로 하니까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치료가 잘 되고 나면은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도 안정된다는 게 이거는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크립결자술이 거의 한 60, 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벌써 반세기 이상 검증이 된 치료예요.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왔다가 10년 내에 검증해서 탈락돼 버리는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. 이게 10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러면서. 근데 이제 크립결자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세기 동안 이거 하고 난 다음에도 10년, 20년, 30년 후에도 굉장히 안정돼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 있는 방법이고요.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혈관내 시술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.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뇌를 열고 들어가서 신경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합병증의 비율이 좀 높았어요. 그 중에서도 특히 표면에서 가까운 부위는 합병증이 거의 없는데 뇌에 아주 심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런 부위들은 표면에 비해서는 거의 한 너댓 배 정도 합병증률이 높았는데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거나 깊은 데 있는 거나 똑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깊은 데 있는 부위를 치료할 때는 수술보다 합병증이 적어요. 총괄해서 수술은 내구성이 좋고 시술은 합병증이 적다.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사실은 그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세세한 다른 그 논의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.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하면은 시술 같은 경우 이제 환자분들의 불편함이 훨씬 적죠. 그건 뭐 치료하고 이틀이면 집에 가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. 지금도 10분 중에서 한 3분 내외 정도? 이 정도는 수술이 더 유리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적 수술이 어렵지 않은 그런 경우인데 시술도 수술도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 나이가 지금 40이에요. 그러면 이분이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치료 결과가 한 40년 동안 안정되게 유지가 돼야지만 결과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나이가 젊은 분들은 지금도 수술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경우고요. 그 다음에 표면에 굉장히 가까운 것들은 수술을 해도 합병증률이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이제 표면에 굉장히 가까운 거 이럴 때 수술을 하고요. 또 시술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보조 기술이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동맥류 안에다 꽉 채워놨을 때 그게 안정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. 그러려고 그러면 동맥류가 호리병처럼 목이 좁은 풍선의 모양을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. 근데 목이 굉장히 넓어서 이런 동맥류이면은 이 경우에는 그냥 수술 쪽이 더 유리합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모양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나이 같은 걸 따져서 이분한테 치료를 했을 때 평생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런 걸 가지고서 따지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명 중 2~3명 정도가 수술이 더 유리합니다. 이제 의료기기가 뭐 등급들이 있는데 그 체내에다가 뭐를 놔두는 의료기기들은 등급이 제일 높아서 체내에 그렇게 놔둬도 괜찮은지를 엄격하게 따져요. 엄격하게 따지는데 크립도 그렇고 코일도 그렇고 평생 체내에 놔둬도 부작용이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그럼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게 뭐 흔들리면서 문제 생기지 않을까. 좀 수천 년 치료를 했지만 아직 흔들려서 문제되는 거 못 봤어요. 그런 식으로 사실은 무게도 이렇게 흔들려서 문제될 정도의 무게는 아니고요. 그다음에 그거 자체가 생체 내에 계속 평생 갖고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. 그게 이제 가장 나쁜 게 크립에서는 이게 빠져버리는 거예요. 빠져버리는 거고 코일도 그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코일은 그거보다는 더 흔한 게 우리가 이제 이런 동맥류에다 코일을 채울 때 그 용량이 만약에 100cc면은 코일 100cc를 채우지를 못해요. 코일과 코일 사이에 틈이 생겨요. 그래서 한 30%만 채워도 굉장히 많이 채운 거예요. 성공적으로 채운 거거든요.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컴팩션 된다고 그래요. 안으로 꽉 더 이제 밀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립은 제일 무서운 게 실제로 우리가 잡아놨던 게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
보통은 잘 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동맥경화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꽉 잡히지가 않으면은 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1~2% 굉장히 작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미리 그거를 걱정해. 그러니까 동맥류가 1년에 치명적인 출혈이 생길 확률만 해도 1%인데 한 5년, 10년 후에 한 1% 문제 생기는 거를 가지고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로 쓰지는 않아요.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시술을 하건 수술을 하건 정기 검사를 보내드려요. 되게 뭐 1년, 2년, 길게 되면 한 5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기 검사를 꼭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추가적인 조치를 합니다.